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요 최근에 국제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합의된 경우 변경된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여기에 우리가 결론 아직 내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미 그 변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변화가 그 수입한 기본적인 가격 이외에 가격이 인하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실제 지급 가격은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조정된 과세 가격은 과세 가격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조정된 과세 가격은 수출 판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가격이기 때문에 보세구역 판매 후 조정된 가격은 과세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 물품은 정상적인 수출 판매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착하였고 보세구역의 반입 후 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인한 지급 보류 등은 당초 수출 판매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단 수출 판매된 거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 아시다시피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이란 수입 물품의 실질적인 국제 간 이전을 가져오게 하는 판매로서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 가격을 말하며 수입 이후의 가격 변경은 계약서상 명백한 가격 조정 약관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죠. 명백한 가격 조정 약관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세구역 반입 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 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 가격에 해당하고 본권 계약서상 별도의 가격 조정 약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 물품은 정상적인 수출 판매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물품의 실질적인 국제 간 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시점에서 거래 가격은 당초 계약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이미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볼까요? 수입항 도착 후 신용장 조건 불일치에 따른 수입대금 지급 보류는 이미 완성된 수출 판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가격 조정 후에도 수입자와 수출자가 같고 동일한 송품장 및 신용장 번호로 변경된 수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계약에 의해 같은 시기에 수입되어 당초 계약 가격으로 수입 통관된 79톤의 같은 물건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 어떻습니까? 관세법 제30조 3항 각 호의 거래 가격 배제 사유가 해당되지 않죠. 만약에 거래 가격 배제 사유가 해당된다면 동종 동질 물품 가격으로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당초 수출 판매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 케이스입니다.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 판매로 간주할 수가 있는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을 수출 판매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국내 A사는 일본 B사로부터 브랭크 웨이퍼라는 게 반도체를 만드는 기초 원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A사는 패턴 공정 중 오류로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웨이퍼에 대한 재활용을 위해서 원 제조업체인 B사와 별도 계약을 재활용, 이게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웨이퍼, 불량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A사의 그 공정상 오류가 발생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 제조업체인 B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가 X워크 조건으로 수출하면 B사는 검사를 거친 후 재생이 가능한 웨이퍼에 대하여 패턴을 삭제하고 웨이퍼를 재생하여 A사에게 다시 공급을 합니다. A사는 유상으로 수입 신고하고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DDU 조건은 관세 듀티 납부 조건으로 합니다. 임가공 B에는 B사가 수출입에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과세가격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과세가격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오류 웨이퍼 가격 수출 단가에다 수리비, 운임을 이제 포함해서 과세가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가공 감면 관세법 101조 제1항 2호와 관련된 수입물품 과세가 결정에 관한 고시, 이거는 지금 현재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바뀌었죠. 5-8조를 감안해서 B사 부담금의 운임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 명칭은 리크레임 서비스 어그리먼트, 새로 이제 고쳐준다는 거고, A사와 B사입니다. 그 계약 중에 보면은 데피니션에 프로덕트는 이 물품이라는 거, 상품이라는 거는 리크레임 서비스 솔드 바이 더 셀러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이 리크레임 서비스를 포함한다. 언더 디스 어그리먼트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에 보면 The product shall be delivered and priced delivery duty unpaid. 과세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에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A사가 리크레임 차지 운임 조건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을 해서 B사의 한국 대리점에서는 리크레임과 수출에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모두 리크레임 차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운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WCO 관세평가위원회 예 커멘터리 5.1인데 이거 우리가 안 봤죠. 이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특수한 수리의 경우는 협약 7조를 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선 동조 첫 단락에서 수리 후 재수입된 물품의 경우라도 가급적 제조 가공된 물품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고, 공교위원 1.1에는 협정의 취지에 따라 넓은 의미의 판매를 언급하면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예해 5.1 12조의 첫 번째 단락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세 번째 단락의 단서를 우선 적용해야 된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판매에 해당이 되느냐. 판매에 해당이 안 되면은 이건 뭐 여기에 대해서 수리가 수리 후 재수입된 물건이라도 일방법을 하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본건의 계약 리크레임 서비스 어그리먼트 내용을 또한 살펴보면은
양 당사자들을 각각 바이어와 셀러로 언급하면서 주문, 포장, 운송, 포장 및 지불, 가격, 인도 조건 등 대부분의 판매 계약에서 나타나는 정형화된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래 가격이 수반된 통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수출 판매된 것으로 간주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공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불량 웨이퍼는 관세법상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즉 생산 지원으로 간주하여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해야 하고, 수리 후 재반입 시 부가가치 상승분을 과세하기 위한 관세청 고시의 규정은 납세 의무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그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이 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처럼 거래 가격을 수반하는 계약의 형태가 명확하고 운임 보험료 등의 비용도 B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 운임 보험료는 추가로 가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리클레임 서비스 어그리먼트라는 계약을 바탕으로 인도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통상의 수출 거래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 30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보고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이해 5.1 코멘터리 5.1은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